네, 지금 조국 혁신당의 성장세, 상승세 정말 매일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여론조사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후발 주자에다가 재판 리스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놀랍다고 좀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현역 황운하 의원 영입에다 최근에는 6%대 지지율까지 나왔고요. 비례정당 지지도에서는 15%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특별한 지역의 어떤 아주 소규모의 그 여론조사에서는 뭐 20%를 넘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조국 대표는 이제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해서 친노 표심 또 공략을 했고요. 권양숙 여사께서 조국 혁신당에 국민적 관심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 흐름이 더불어민주당에도 도움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전략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자, 지지율 상승에 고무된 조국 혁신당은 공격적인 선거 전략 전환하는 기류도 엿보이는데요. 조 대표의 지역구 출마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당초 목표 의석은 10석이었지만 12석까지 내다보고 있다. 우리 정국 교수님, 예.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땠어요? 이 정도는 뭐 상상을 못했죠. 저는 어느 정도는 뜰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거의 15%, 뭐 20%까지 약진을 하고 있다는데 뭐 분석을 하기 앞서서 참 우리나라 선거가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2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만든 정당이 생겼고 그 정당은 거의 20% 지지를 받고 있다. 또 이 인물은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범죄자가 됐는데 또 많은 국민들, 뭐 일부 국민들이겠지만 또 대통령에 반대하는 분들이 또 조국을 지지하는 이런 현상이 겹쳤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국이라는 인물 자체가 뭐 외모라든가 여러 가지 그 스타일적으로 일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팬덤 현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동정표. 그동안에 너무 억울하게 가족들이 무관지옥을 본인 말대로 갔다 오니까 좀 불쌍하다, 이런 게 첫 번째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생각하는데, 이재명이 싫은 친문계 또는 이재명이 싫어한 정통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낙연 대표한테 가기에는 뭔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세한 분위기도 보이고 인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국한테 다 몰려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친문, 정말 말 그대로 찐문이죠. 찐문 지지 세력들이 조국한테 다 몰려가 가지고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제가 사실 조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동안 창당 과정을 보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일관되게 본인의 메시지를 내고 반윤석열 전선의 메시지를 내면서 영입하는 인사들을 보면은 상당히 또 비중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자질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오늘 이런 얘기도 했죠. 깜짝 놀랄 만한 그 인사를 하나 영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점에서 상당히 그 정치가로서의 소질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좀 약간 왜소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출신의 박강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그 양식 있는 다선 정치인들이 그래도 이재명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민주당에 한 줄기 희망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토 세력이 좀 옮아 갔다라는 분석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분석도 초기에 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의 공천이 다소 시끄럽다 보니까 지지자분들 중에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탈하시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초기에는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조국혁신당의 지금 이 약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진을 단순히 뭐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눠갔다 정도로 해석할 단계는 넘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뭐 10석, 뭐 12석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총선 결과는 끝까지 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예측하신 분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정치는 진짜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현상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 진짜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과연 이게 제로섬 게임이냐라는 건데 저는 제로섬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민주당 표가 나눠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민주당은 중도 외연 확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에 계시고 또 무당층에 계신 국민들께 민주당이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조국 혁신단은 더 선명하게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 지금 뭐 지민비조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만 비례대표에서 조국 혁신당을 찍으러 투표장에 가신 분들이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투표하실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잖아요. 그런 파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진보 진영의 파이가 넓어질 수 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 자체의 전선이 확대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그 권오현 부위원장, 그 국민의힘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지민 비조는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방탄 동맹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 부위원장 말씀대로 이게 진보 진영의 파이를 오히려 키우는 효과가 있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대목 아닐까요? 네, 불리하죠. 실제로 그 과거 21대 비례 뭐 연동형 그 준연동형 그 비례 선거가 이루어졌던 지난 21대 결과를 보면 미래한국당이 40.4% 19석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36.2% 17석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6.4%에서 3석 19대 20으로 뭐 그 당시 이제 민주당 계열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당선이 됐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이랑 그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계 정당 그 지지율을 보면 과거 뭐 그 21대 비례대표 선거 때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대선 때 최근 대선 때 지지율에 거의 뭐 비슷한 결과인데 이제 다만 민주당 쪽이 훨씬 조금 더 나온다. 뭐 당이 이제 2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선택폭이 넓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장 부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차원에서 하신 거랑 같은 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선택지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이 지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 내지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게 조국 이분의 당은 아닙니다. 조국이라고 하는 1인 스타가 있지만 그 뒤에 뒷배경을 보면 이재명을 반대하는 민주당계 인사들이 모여 있는 그 또 다른 민주당의 인사들이 모인 정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국 혁신당이 조국만 이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이제 그 뒤에 있는 반 이재명계 민주당 인사들이 모여 있는 당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좀 견제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댓글 읽어드리고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심까지 유죄받은 사람이 무슨 출마인가 하는 의견이 있고요. 나도 지역은 민주, 비례는 조국, 지민 비조 많아지는 듯. 자,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정부 심판에 조국당이 더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국 혁신당이 한 달 뒤 실제 투표일인 4월 10일까지 이런 기세 이어나갈지는 미지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박 의원님, 예를 들어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기존의 민주당하고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됐지만 조국 혁신당의 어떤 상승세,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걸림돌이랄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의 현상이나 현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지금 보이는 지지율이 선거 끝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파이 키우기가 아니고 파이 나누기인 거거든요.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있던 파이를 나누는 거지 확장하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앞서 이제 우리 권 변호사님께서는 반명 인사들이 거기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중에 아무도 반명 인사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저런 이재명 사천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조국을 포함해서 누구도. 때문에 그런 진단은 제가 좀 공감하기가 좀 어렵고요. 민주당이 자신들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이 있는데 왜 조국 혁신당의 손을 잡았을까?
저는 흥묘백묘론 같은 거라고 봅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비례연합당이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아요. 또 구통진당 세력의 부활이다. 원칙 없는 나눠먹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반응이 안 좋으면 조국혁신당으로라도 비례의석을 많이 땡겨서 나중에 합통합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런 계산이 선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공격을 안 하는 거죠, 조국혁신당을. 그리고 이른바 민주당계 그 유튜버들이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군부를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총선하고 달라요. 지난 총선에 열린민주당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김어준 씨부터 대표적으로. 그 상황이 달라서 일정 의석을 얻을 수는 있는데 근원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저런 정당이 탄생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마치 정권의 희생양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수사를 받고 논란이 됐던 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망친 인물이 조국 전 장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정직하지 않은 그런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면서 저 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공천받기 어려운 분들이 저희 가서 몰려가지고 지금 뭐 인재 영입이다 공천 받겠다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투표를 결정할 때는 국민들이 그런 점까지 보고 판단하시리라고 보고 우리 2030 세대가 아마 정확히 이 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에서 특히 조국 지지율이 뭐 0%, 조국신당 지지율이 0%가 나온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신들에 대한 2차 가해로 공정과 정의와 상식의 힘을 믿었던 젊은 세대에 대한 2차 가해를 조국 그 전 장관과 그 당이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정서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세기말 선거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원인이 전부 방탄입니다. 여당은 김건희 방탄 국정,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국회와 방탄 정치, 그다음에 방탄 자체가 목적인 탄생의 배경인 저 조국혁신당까지. 그래서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방탄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민주정치를 이 정상화해야 될 그런 목표를 저도 이번 총선에서 가지고 있고 새로운 미래는 그 점을 유권자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댓글에 조국신당도 결국 많이 나와야 한 자릿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지지율 잘 나오니까 마구 깐다 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조국당 싫다더니 지지율 오르니 슬쩍 올라타게 한다. 이게 제1야당 현실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 교수님. 그렇죠. 그 사실은 뭐 그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멀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국민들이 선택을 하니까 하고 이제 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의 유권자들은 역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성적이지 못한 감성적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이 정치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저는 룰라가 우리나라에 탄생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조국이 말이죠. 만일에 조국당이 지지율이 많이 나오면 대법원 그 판결이 늦어질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조국 정치활동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뭐 조국이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광주 쪽에 그 가면은 뭐 승산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내다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 너무 실망하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재명에 너무 실망한 이 야성 강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한테 표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 얘기지만 심지어 지역구 얘기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조국이 지역구를 통하면요 정말 노무현이 되는 겁니다. 큰 걸 버리고 비례대표 1번 안 하고 지역구 한다면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조국의 이 당은 꺾이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짤막하게 장현주 부위원장. 네. 조국이 이제 지역구를 가게 되면 네. 당선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차기 대선까지도 가는 거 아니에요? 뭐 글쎄요. 일단 총선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총선 이후의 상황까지는 너무 많은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지금 약진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이것은 또 총선 지역에 네. 분명히 영향 미칠 것 같습니다. 네.